제5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들어보세요. 시행 방법이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이란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부터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분양 공고 신청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먼저 분양 공고합니다.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하고 얼마 내에? 120일 나오죠? 120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 이후에 공고한다. 공고해야 분양 공고입니다. 하지만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에서 60일 사이 연장 20일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면 된다. 이럴 때 거기 첫 번째 줄 보니까 위에 가로 안에 보세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줄 보세요.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그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세요. 다만 마지막 줄 소유자 한 명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명 할 때는 공고하지 않는다. 왜? 한 명이니까. 쌍글 2번 나오죠. 그죠? 신청 1번 통지한 날부터 통 36이 기억나죠? 그죠? 자, 통 36 가로 2번 절차 1번 당연히 중간에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바로 밑에 끝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만약에 우편의 방법으로 할 때는 줄 보세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발신주의다. 발신주의.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시고 4번 투기가열지구 또 나왔네요. 투기가열지구 네모하세요. 만약에 하필이면 여기가 투기가열지구예요.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했더라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밑에 5년 내에 몇 년 내에? 5년 내에는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상속은 가능해요. 결혼도 가능해요. 이혼도 가능해요. 하지만 잘 살고 있는 집안은 요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상속, 결혼, 이혼 가능하다. 밑에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뭐 달라? 돈 달라. 그죠? 돈 달라. 이것이 뭐라고? 청산금인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손실보상입니다. 돈 달라. 언제? 줄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얼마 내에? 90일 내에. 이제는 공사 착수니까 돈 나라. 밑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라. 일단은 협의해라. 다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언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밑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해라. 다만 그 전에 저를 봐요. 이때부터 서로 협의해라. 하지만 다만 사업시행 분양 신청기가 요거 만료된 종료된 다음 날부터 일찌감치 미리 할 수도 있다. 협의 할 수 있다. 그 누구한테 협의하느냐? 첫 번째 신청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세 번째 아까 조금 했던 거 투기가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 4번 아예 제외된 자. 아시겠죠? 얼마 줄 것인가 서로 간에 손실보상 협의해라 그 얘기죠. 가로 2번 나오잖아요. 만약 1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성립이 어렵겠죠. 많이 달라 그러고 줄 사람은 쫓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그 90일 이내, 그 90일 이내 그 기간 줄 거예요.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90일 밑에 60일 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자, 넘깁니다. 자녀분 처리입니다. 만약에 분양 신청을 받고 자녀분 생기면은 밑에 자녀분을 건축물 포함해서 보류지로 정하거나 아니면 줄 거예요. 조합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즉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일반 분양.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당연히 시행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밑에 시장 문서 등에 인가받아라. 요겁니다. 아까 했던 거. 자, 요거 인가받아라. 인가. 누구 등에?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라. 그래서 똑같이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 인가죠. 경미한 사항은 뭡니까? 얘는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박스 안에는 뭐 분양 설계를 등등 많이 있는데 내용은 차차하기를 하고요. 맨 밑에 2번 나오죠, 그죠? 경명상의 변경은 신고하라. 그 신고사항이 박스에 있는데 체크만 하죠, 체크만. 박스 안에 3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잘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차차할게요. 자, 그 다음에 쌍가리 2번은 요겁니다. 가로 1번. 자, 그 사업시행 인가를, 관리처분기 인가를, 그 시기를 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1번은 뭐냐? 1번 특강도가 마지막 줄. 심의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시군구에게 좀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2번 1년 내에 하라. 1년 내에. 이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은 뭐냐? 1번 특시 특도는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시 특도는 본인이 직접 그냥 마지막 줄 심의 거쳐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그 시기 조정할 수 있는데 2번 똑같이 1년 내에 하면 된다. 3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그거 아니에요. 자, 1번. 자, 일반적 기준 발표하세요. 이건 내가 다 볼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 볼 거예요. 기준인데요. 1번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줄급입니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우리가 개발법상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위치, 면, 토, 수리, 환. 그 중에서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은 면, 이, 환. 요거를 종합적 고려해서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라.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다시 말하면 꼭 정한지나 감한지의 개념이에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게 해라.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적으니까.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정한지 개념 또는 토지를 활용하여 보상하거나, 이거는 그냥 현금 청산인 일종의,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입체 환지 개념이죠.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하세요. 분양설계 요겁니다. 요거 아까 했던 거 요거. 분양설계 요거 실판에 설계 언제 합니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요겁니다. 그래서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설립한다. 만료가 돼야 몇 명이 신청했는가를 알겠죠? 가로 2번 주택의 공급 기준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고요.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 항상 하나 이상 무조건 1주택 공급. 맞죠? 하나 이상 1주택. 두 번째,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
2명, 3명, 4명, 1주택, 1토지, 공유에도 1주택. 맞습니까? 똑같잖아요.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 공유에도 하나. 그 얘기예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다음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1주택이 원칙이면 밑에 거는 예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2명 이상이, 2명, 3명, 4명이 1토지를 공유. 1토지 공유. 건물 아닙니다. 토지 공유하면 한 명이 잠령. 근데 이때 만약에 조례 동그라미에서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했다면, 그때는 뭡니까? 조례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은 하나지만. 2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줄거세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너 2개 있었어? 2개다. 너 몇 개? 5개? 5개. 1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입니다. 아시겠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원래 가지고 있던 수만큼 3개건, 4개건, 10개건 다 줍니다. 다 줘요. 다만 줄 거예요. 투기가열 지구 밑에 조정대상 지역 주택법상 아시겠죠? 하필이면 투기가열 지구예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무조건 하나. 2번 근로자, 숙소, 공무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다 줘요. 3번 국가, 지자체, 토지공 당연히 다 가져가요. 4번 공공기관 등등도 다 가져갑니다. 특히 1번하고 2번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3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 땅, 옛날 건물이죠. 종전에 토지, 건축물 등등의 가격, 종전 토지 가격, 종전 건축물 가격, 요 범위 5억이다. 그럼 5억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지정 면적 범위에서,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만약에 뭐 100이야. 면적이 100 범위 내에서 반씩 갈라가지고 몇 개씩 2주택을, 그쵸? 결국은 뭐 100짜리 하나 받나, 50짜리 2개 받나, 아시겠죠? 5억짜리 받나, 2억 5천짜리 2개 받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전 가격, 종전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무조건 60 이하입니다. 소형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소형주택이다. 소형. 60 이하이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까지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알선까지 할 수가 없다. 다만 상속은 제외합니다. 저를 봐요. 요거요.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자, 다음 날 무조건 뭡니까?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이때부터 아까 말한 60 이하는 3년 동안은 팔 수 없다. 그 말이죠. 4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이것이 거기 2번에 1번하고요. 2번에 1번하고 여기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다 준다. 다만 투기가열 지구는 하나. 조정대상 지역도 하나예요. 근데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면 3개까지 가능해요. 3개까지. 아시겠죠? 네. 위치하면 3주택까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투기가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하나에 하나. 2번에 1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상관 4번 관리처분의 기준 보면은 1번 관리처분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 환경 재개발입니다. 요거는 하나. 3번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거기에 중요합니다. 지상권자 제외입니다. 지상권자가 포함된다고 매년마다, 작년도 올해도 매년마다 나와. 근데 매년마다 틀려.
지상권자 제외입니다. 잘 보세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 봐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분양 동그라미 하세요. 분양은 토지 소유자한테 하는 것이죠. 건축물 소유자죠. 지상권자에 분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은 지상권자에게는 안 한다. 끝. 가로 2번. 재건축. 재건축은요. 재건축의 관리 처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하는데 밑에 박스 하나는 하지 마세요. 다만 요겁니다. 조합은 동그라미 전원동의 공산당 동의죠. 전원동의 100% 동의하면은요.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거기에 따라라. 그러니까 전원 동의할 때는 법률 정해진 데 하지 말고 그 기준을 따로 정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것. 요게 나와 시험에 요게. 전원 동의 하나만 봐주시고요. 자, 넘깁니다. 쌍가로 5번에 가로 1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저로 보세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인가받기 전 공람 14일이죠. 그죠? 관리처분 계획은 얘는 공람이 얼마? 얘는 30일이요. 아시겠죠? 얼마? 30일 나요. 요거 사업시행 계획은 14일 이상이죠. 관리처분 계획은 얼마라고요? 30일이고요. 요 가타부 통보 있죠? 통보도 30일이야. 통보 30일. 30일 내에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게 가로 1번, 가로 2번이 통보 30일 이내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른쪽에 맨 밑에 가로 4번. 그죠? 그래서 인가받으면 고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효과입니다. 건축물 철거 언제 합니까? 줄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은, 자, 앞을 볼까요? 인가 받고 고시하지만, 고시는 알려주는 거니까, 인가만 떨어지면 이때부터 철거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받으면 철거 시작. 예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철거 가능한데, 예외가 뭐냐? 인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그 전에라도 철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 가로 2번 요거예요. 박스 안에 봐요. 박스 안에 1번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2번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 지대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박스 위에 첫 번째 줄에 시행령은 방금 읽었던 어느 하나 해당하면 줄거세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문서 등의 허가받아 일찌감치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해도 소유자의 줄 거예요.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상관 2번 맨 밑에 사용 수익 정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 여기 인가 고시 되잖아요. 이날부터 여기 있어요. 언제까지? 소유권 다음날 되기 전까지 공사 착수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사용 수익이 정리되고요. 다음 예외 2가지. 사업 시행자가 동의한 경우. 나 아직까지 돈 못 받았어. 손실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2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바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넘겨서요.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수익 할 수 없다. 다만 한 장 탁 넘겨버리면 박스 안에 1번 시행자 동의, 2번 손실보상 X 2가지만큼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쌍가로 3번 나중에 같이 볼게요. 3번에 그 1번에 박스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2개 나중에 볼 겁니다. 이건 지엽적이라 천천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인데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줄 거세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줄거세요.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죠. 관리처분 계획이죠. 자, 가로 2번까지 봅시다. 재개발, 저를 보세요. 임대주택자가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아닙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개발, 임대. 재개발, 임대. 동그라미 1번이 뭐냐? 조합이 요청할 때입니다. 국장, 시도, 시군구, 토지공 등은 조합이 요청. 뭐라고요? 조합이 요청할 때. 국장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2번이 있습니다. 이때 맨 끝에 2번의 끝에 줄 거예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한다는 겁니다. 국장이 아니에요. 토지공이 아닙니다. 시도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권자입니다. 근데 쌍가루 7번 잠깐 볼게요. 국장 등인데 맨 끝에 보세요.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 줄여가지고 세입자 등 요청. 가로 2번, 1번은 조합이 요청. 얘는 뭐라고요? 세입자 등이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국장 등한테. 세입자 등의 요청. 국장 등한테. 마지막 줄 거예요. 토지임대부 부당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라. 이거는 세입자 등이 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나와요. 자, 이제는 6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죠. 1번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 아닌 경우입니다. 당연하죠. 1번 경우입니다. 여기서 인가권자 누굽니까? 시장군수 등이니까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 아니어야지만 인가받죠. 그죠? 그 얘기. 시장군수 등이 인가받아라. 2번 준공검사 실시입니다. 당연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군수 등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라. 밑에 게 더 중요해요. 다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등등에게 줄 거세요.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시험에 의뢰하여야 한다. 잘 나와요.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고 최종 준공인가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도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죠. 그러니까. 자, 넘깁니다. 3번 공사완료 고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인가 받았으면 저러보세요. 준공인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뭐합니까?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인가권자도 시장 군수 등, 고시도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이 인가권자가 고시하는 겁니다. 쌍가루 2번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한다. 뭐 없이 얘는 준공 인가 없이 바로 그냥 고시한다. 3번 준공인가전 사용입니다.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밑에 적합하면 줄거세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이 시행될 때는 그냥 본인이 그냥 허가받지 않냐고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케 할 수 있다. 4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줄거세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밑에 있은 날에 다음 해제 이겁니다. 준공인가 받았죠? 받고 공사 완료 고시 요금하는 거야. 인가 받고 공사 고시 있으면 언제요?
다음날 정비고용 해제입니다. 얘는 뭐냐? 관리처분 계획 방문 때는 이때까지 가야 돼요. 그게 가로안에, 그죠? 가로가 첫 번째 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전고시, 얘가 바로 소유권 이전고시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 그때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관리처분 계획이 아닐 때, 관리처분 계획 방문일 때는 요때. 약간 다르죠, 그죠? 해제 날짜가. 3번 소유권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 1원칙 요겁니다. 자, 공사 완료 고시하면 나오죠, 그죠? 공사 완료 고시하면 지체 없이 주기가 지체 없이. 왠지 아닙니까? 자꾸 7일 내에 14일 내에 이렇게 나와요. 지체 없이 대분통소. 다 같이 시작. 대분통. 그 찾아가지고 대분통소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대분통소. 대지약정 측량하고 토지 측량하면은 토지 분할하고 분할하면 가져가라고 통지하면 소유권 이전에 간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고심하면 돼요. 고심하면 돼요. 그러면 예배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줄거입니다. 줄거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개를 받아서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쌍가리 2번 요겁니다. 2번. 자, 요거요. 고시하면 시장노동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고시하면 다음날 관리처분이 해지지만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 그 말 다 나와 있죠, 밑에. 그러니까 쌍가루 2번은 뭡니까? 갑구에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본다면 쌍가루 3번의 1번은 뭐냐? 만약에 내가 옛날에 설정된 안 갚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을구는 또 을구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1번이. 자, 부담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토지 등등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등에 줄 거예요. 등기된 권리. 등기란 말 안 나오면 틀립니다. 왜? 임차권은 등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때문일지라도 반드시 등기된 권리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택임대차법상 요건, 즉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 왜? 대항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갑구는 갑구대로, 을구는 을구대로 설정된 걸로 본다. 언제? 다음 날에. 맨 밑에 쌍근 4번 가로 1번 요겁니다. 가로 1번. 그래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되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요것도 지체 없이 등기해라. 이게 바로 분양등기입니다. 촉탁 신청 공부해라. 그 얘기죠. 가로 2번. 그렇죠? 예. 여기 요때 등기할 때까지 타등재면 안 된다. 하지만 다만 라고 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청산금. 나 건물 안 받아. 돈 줘. 그 얘기죠. 청산금의 증수 지급인데요. 대지 건축물을 분할받는 자가 종전에 옛날 거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옛날 재건축하기 전에 조그마한 아파트 13평짜리 가격과 내가 앞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무조건 있죠. 있으면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있은 후에 그게 바로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즉 청산금을 징수하든지 아니면 교부해라, 지급해라. 저를 봐요. 지급하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종종 평소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다 징수하는 것이지 지급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 징수 또는 지급해라. 만약에 징수할 때 갭이 너무 커. 종종 3억인데 받는 게 10억이야. 7억. 그러면은 이제 팔려고 나간단 말이죠. 조합원 부장을요, 조금만 잘 사면은 일반 부장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죠. 그죠? 쌍가리 2번, 사업 시행령은 정관 등에서 줄 겁니다. 만약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을 정하거나, 분할 징수해라, 분할 지급해라 정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다면 줄 겁니다. 다 줄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이때 여기 인가 후부터 다음날 되기 전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하는 날까지 분할 징수하거나, 그러니까 이때 한꺼번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할 거 맞지만 너무 돈이 크니까 일찌감치, 그러니까 나누어서 징수, 나누어서 지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3번 읽어주시고요. 자, 4번 청산금의 징수 방법입니다. 강제징수, 이거 뭐냐면요, 사업시행자가 시장 분수 등을 떼요. 반드시 안 내면은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요. 2번 징수 위탁은 사업시행자가 시장분수 등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누굽니까? 시장문서 등에게 부탁해, 부탁. 다른 말로 위탁이죠. 이럴 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위탁 스스로 몇 프로? 4%. 개발법도 4%, 정비법도 4%, 개발 정비 4%. 시작. 개발 정비 4%, 주택 2%. 3번 공탁.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뭐 한다고요? 공탁한다. 5번 청산금 소멸시 몇 년? 5년.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6번 저당권 물상됨인데요, 정비구역이 있는 토지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줄 겁니다.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 거쳐가지고 뭡니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먹튀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먹튀하면. 자, 뒤에 거는 뭐 거의 볼 거 없고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 거의 안 볼 겁니다. 거의. 80페이지. 거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 번호 취소인데요. 자, 거기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박스 안에 4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요 네 가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 아니에요. 의무적인 거 4개만 알면 4개만. 1번 부정 등록, 4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할 때, 8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청을 받고 그 기간 합산해 보니까 12월을 초과할 때, 12월은 몇 년이죠? 1년. 그러니까 3년 2회 1년. 3, 2, 1. 9번 자기 성명,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등록 중 되어. 4가지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는 의무적만 알면 돼요. 4가지. 제가요, 뒤 하나가 시험에 지금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법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만 딱 해볼게요. 자, 88페이지 있습니다. 청문. 5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것들이. 나오거든요.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올해 안 나왔다 그러면 또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청문.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의 등록취소. 맨 앞자리만 동그라미 써요. 정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 4. 사업시행 계획인가 취소. 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정추조사관. 얼마나 외우기 쉬워.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조사관. 마지막 시작. 정추조사관. 예. 땅 보지 마세요. 다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거 잠깐 5분 동안만 풀어보고 갑시다. 자, 정답 보지 말고 풀면 돼요. 자, 1번. 정비계획과 아이고. 다시.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이죠? 3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위반건자가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실시하는 게 아니죠. 제외할 수 있다. 2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몇 번? 5번이죠. 그러면 틀린 거 봐야 되겠죠.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아니죠.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에요. 2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이사가 아니죠. 누가? 감사가 대표하고요.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번. 주택법상 투기가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상속이 빠짐없지만 상속은 된다 그랬죠. 3번. 사업시행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5번. 즉 100분의 20 범위 아니니까 30은 아니죠. 그죠? 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 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3번. 틀린 거 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사업시행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왜냐면요, 요거랑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낸 거예요, 내가. 요거랑. 요게 아니란 얘기예요. 며칠? 90일. 그래도 공부한 지가 오래됐죠, 그죠? 우리가? 어디 있는가 찾겨드려야죠. 공부할 때 좀 도움 드리면. 순실보상협의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아, 59페이지. 59페이지 있어요. 우리. 자. 그리고요, 2번. 사업 시행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인가? 아니죠. 인가를 먼저 받고 인가 이후에 철거죠. 그죠? 반드시 그죠? 그죠?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 철거한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4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소유자는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 공급합니까? 아니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모두 공급하죠.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위치하지 아니한 것이니까요. 5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틀렸죠. 얘는 뭐죠? 3주택. 그죠? 3주택까지 가능합니다. 5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3번.
준공 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번 정비사업의 청산금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몇 번? 4번? 1번 보겠습니다. 1번 사업시행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아니죠. 분할 지급, 분할 증서할 때는 미리 할 수 있죠. 2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의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3년 아니고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3번 사업 시행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해서 안 된다. 틀렸죠. 분할 징수, 분할 지급 다 가능합니다.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 분수 등인 사업 시행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